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발등 관련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9% 상승한 24,505.2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9% 오른 2,662.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9% 오른 7,076.5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계획은 중국의 무역 장벽을 허물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미중 무역 전쟁을 다룬 머릿기사 제목을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하자 트럼프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뽑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날조된 헤드라인이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날 미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WTO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 해결 절차 4조에 의거한 양자 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양자 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에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간 진행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협상론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무역수지 적자가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 적자가 576억 달러로 1월에 567억 달러보다 9억 달러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의 무역 적자 576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61조 원 규모로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상품 교역 적자는 2월에 293억 달러로 1월에 360억 달러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쟁적으로 서류를 겨냥하는 관세안을 발표했던 미국과 중국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도 미중 간 무역전쟁 협상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삼성전자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고요. 또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조선과 해운 쪽 주가가 상승한 것이 어제장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4월 6일 금요일이죠. 출발 진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맞불 관세로 치달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또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중국은 미국 보복 관세를 WTO에 제소 절차 개시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트럼프는 중국에 1,000억 달러어치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중국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관련해서 WTO에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국가 안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중국은 이걸 무역 보호주라고 이렇게 선을 좀 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 WTO의 중재를 좀 요청을 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의 어떤 좀 반응이 또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에 지난달 8일이었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정식 발효했는데요. 우선 중국이 WTO의 제조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것을 두고 완화될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긴장 관계가 다시 이제 고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좀 밝혔던 내용이었는데, 우선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향후의 무역전쟁은 좋으며 이기기도 했다라고 밝혀주면서 특히 이렇게 이런 발언이 무역전쟁에 의한 어떤 주변국들의 그런 좀 불안감,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내용을 또 본다고 한다면은 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지속을 계속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협상이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은 이런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제도 레드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무역 관세가 최종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미국 쪽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또 관세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이 좀 키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미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속단할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역 전쟁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역시 우리나라나 신흥국 같은 이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타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부분과 이런 자금 이탈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예,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는 당분간 시장이 좀 부담 요인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담 요인이 되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WTO에 제소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어떤 장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허물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있긴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고요. 또 다음 주 예정된 저커버그 CEO에 의해 청문회 증언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페이스북의 주가는 16%나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3% 가까이 올랐고요. 앞으로 시장의 영향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마크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노출을 잘 안 하는 그런 CEO인데, 그만큼 이번에 미국의 하원에 출석을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700만 건으로 좀 늘어났는데요. 당초 발표됐던 5천만 건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좀 사태가 어떤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산 쪽으로 좀 가게 되면서 이 마크 저거버그 CEO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선 이 하원 쪽에 출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의 그런 대선에 이용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어떤 미국 정치 안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마크 저거버그가 지금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이용자를 검색하는 기능을 삭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어떤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좀 자구 노력은 계속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뉴욕의 언론 쪽에서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페이스북의 고객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교훈을 배웠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반면에 그동안의 무책임한 득장 대응으로 전 세계 20억 명 사용자의 신원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와지면서 이 다음 주에 예정된 마크버그 CEO의 의회 청문회 증언은 더 힘겨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11일 날 출석을 하면서 밝히는 내용이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여론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고, 또 미국에서도 페이스북 어플을 삭제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출석 전에는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기대 주가는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좀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미국 증시에 의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떤 개별적인 이슈 중심으로 개별적인 실적과 종목과 업종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국외 리스크는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좀 턴어라운드나 이런 일봉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업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압축해서 전략을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국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어제 이렇게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무려 4%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것저것 다 차 띄고 포 띄고, 예, 한 삼성전자 240만 원대 미치면 사야죠. 네, 그런 논리를 일단 시작을 하겠는데요. 예. 오늘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 4분기 실적이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한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1, 4분기 영업이익 관련돼서는 14조 6천억 정도가 증권사 추정치 평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14조 5천억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상황들인데요. 예. 조금 이따 바로 나오겠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7% 늘어났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한 3.6%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4분기보다도 조금 덜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1, 4분기가 삼성전자에겐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에 따라 그 흐름인데 선방했느냐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가 원화 강세죠. 이번 1분기도 계속 이어졌던 원화 강세를 얼만큼 잘 이겨냈느냐도 또 하나의 숙제인데, 일단 부문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제일 좋은 게 반도체다라는 건 다 아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약 한 14조 5천억 정도에서 10조 9천억, 그러니까 약 한 11조 가까이를 반도체에서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이익의 75%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도 반도체만 가지고 가장 큰 실적을 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증축이라든가 서버용 반도체죠. 이쪽은 가장 큰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쪽에서 이쪽의 수요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을 계속 견인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사기관인 IC인사이츠라는 회사에서도 올해 한 8%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봤는데 바로 의견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올해 15% 성장한다고 바꿔버렸죠. 그만큼 반도체 업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반도체 굴기라든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한테 우리 미국산 반도체를 써라, 이런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굳건함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IM 쪽인 모바일 쪽입니다. 이쪽은 갤럭시 S9이 조기 출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26%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갤럭시 S9이 물론 조기 출시가 돼서 긍정적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연간 판매량에 대한 흐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잘 안 팔립니다.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요. 그래서 한 4,100만 대 정도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9이 조기 등판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주가가 240만 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장중에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보니까 네.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꽤 많더라고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세금은 좋은 데 써야죠.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추경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여파들 쪽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 관련된 미래 먹거리의 사업에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미래 주역이죠.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이끌어지는 흐름들 쪽으로 트렌드를 바꿔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3조 9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정도,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인 거제나 울산 같은 쪽에 1조 원 정도 투여를 하면서 한 22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정도 내리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쪽에서 고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고용 안정 쪽에 이번에 추경은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용 안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를 통해서 내수의 안정과 함께 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고용의 증가가 없이 경기 개선이 이끌어지는 게 지금 현재 글로벌 추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책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은 일단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경에 대해서 어떤 재원으로 쓰느냐가 또한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국채 발행 같은 어떤 빚을 내지 않는 추경이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역대 4번째 빚 없는 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작년에 좀 많이 걷어진 세금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어떤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재원 조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의 빚을 늘리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관점은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논리에 안 맞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더 거쳐진 세금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런 쪽으로 고용 안정이 돼야 또 세금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관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연내까지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달에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근데 과연 야당이 이를 좀 같이 동참해서 어떤 합의점에 이끌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대가 좀 심하다는 관점 쪽에서 네. 과연 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연결되는 문제는 또 6.3 지방선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분은 좀 삼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관련돼서 어떤 활로를 뚫어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추경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해운 업황 살리기에 나선다는 소식 어제 증시에서 조선주, 해운주의 강세를 이끌었었습니다. 해운업 쪽에서는 잇따라 수주 소식도 있고요. 증시에서도 조선주 해운업종 이제 담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렸는데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부장님? 네, 어제 이 이슈가 처음 나왔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네.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국내에서 어떤 조선 쪽은 물론 이제 길지개를 펴고 있고요. 예. 워낙 해운업 관련돼서 많이 위축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뭔가를 좀 변화를 일으킬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오전장까지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오전장 늦게부터 어제 현대상선이죠. 이 종목이 부각 가능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또 큰 폭의 움직임이 좀 보여졌었는데 일단 정부가 좀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해운과 조선을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특성상 반도죠. 반도란 얘기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면이 바다로 이용된 측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은 조선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운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대륙의 끝이다 보니까 이를 어떤 연장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육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흐름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정부가 5개년 계획, 즉 2022년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다 보셔서 클릭하시면은 다 나오겠지만은 요점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대우조선이라든가 대선조선 이런 쪽을 매각하고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에 특화를 하겠다.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교통정리를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공공 선박이겠죠. 이런 쪽에서 한 40척 이상 발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화조선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개조나 블록 건조 그리고 수리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쪽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산업까지도 같이 동반적인 변화를 꿈꿀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조선이나 해운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본산업 그리고 장치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정부가 의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흐름은 글로벌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여파들을 염두를 하지 않고 무조건 2022년까지 어떻게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산업을 키우겠다는 부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경기 여파 같은 경우도 잘 체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파고를 잘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확대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군부를 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흐름들은 지금 가세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운주보다는 조선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지금 과거 수주 절벽 이후에 이제 수주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 발표될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발표된 실적마다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나갔다가 적어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겨냥해 볼 수 있는 흐름 쪽으로 나가는 게 이번 조선산업의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경쟁적으로 서로를 겨냥하는 관세안을 발표했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잡음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이 무역 분쟁 우려를 해소해달라라면서 WTO에 제소를 하기도 했고요. 부장님께서는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이 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아셨죠? 예. 제 얘기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나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예. 일단 지금 무역 전쟁 관련된 G2의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국면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 레리 커들러 국무위원 관련된 쪽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한마디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과 관련돼서 나오는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개방과 관련된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쪽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특히 지금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이끌었던 부분의 핵심은 그 사람이 지었던 거래 기술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예. 읽어보면 지금 트럼프의 의도가 좀 잘 나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예. 저도 3분의 1 읽다가 자기 자랑이 한 반이 넘기 때문에 네, 지겨워서 못 읽겠는데요. 그중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래 기술 쪽에서 일단 거래를 하기 위해선 처음에 강공으로 나가라.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여라.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충격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타협을 하나씩 찾아가는 게 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는 쪽이 나오는 게 핵심인데 나머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쪽을 보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돌출 행동이라고 보여줘도 다 밑에 깔려진 계산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국은 이렇게 한다.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엎치고 덮치고 계속 올라갔는데 결정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행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물밑 작업이나 여러 가지 타협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앞에 나왔던 얘기들은 다 그냥 했던 얘기고 바로 악수하면서 끝내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그 협상의 타협점이 어디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개방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즉, 아마 과거에 플라자 합의라고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 일본이, 무역에서 상당히 흑자를 많이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 맺었던 합의가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부분들이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합의의 핵심은 첫 번째가 위안화 강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지적 재산권 관련된 미국의 유리한 쪽을 좀 더 확보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해 주자라는 관점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흐름만 가지고도 미국이 얻은 게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위안화 강세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된 내수주들 눈높이는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당장 사드 관련된 배치와 관련돼서 어떤 개선의 흐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인 내수 소비의 여력들이 높아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름 이후나 아니면 빠르면 봄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국 소비주들은 다 같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들도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무역 전쟁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왔다. 예.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라든가 또 하나 오늘 밤에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뉘앙스나 부분들 이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이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강화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지금 고점에서 꺾이는 IT 업종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향방들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큰 부분들이 올해 다음 주부터는 더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이제는 실적과 금리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애둘러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무역전쟁 우려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는 정말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살 거 없으시면 삼성전자 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240만 원 아래에서요? 네, 한번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금 정체를 보인다. 특히 실적 발표 뒤에 약간 다음 주 4월 중순까지 좀 밀린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이게 뭐 호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는 변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싸진다는 심리는 주가가 펀더멘탈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액면 분할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이슈에 자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48조 원 수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가총액 313조 원이다. 저평가죠. 거기다가 작년에 배당을 7만 원 했습니다. 7만 원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배당 수익률로 보게 되면 2.8%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적금 들 필요가 없겠죠. 예, 삼성전자 사서 배당 받는 게 낫겠죠. 이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와 가격 메리트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 기폭제가 액면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화들도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코스피의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권들은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또 추가적인 기폭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이겠죠. 예. 일단 기대감은 높은데 이쪽이 진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가에 대한 파장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포인트는 맞춰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벤처펀드입니다. 얘기는 시장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저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벤처펀드 같은 경우 어제 58개 자산운용사가 64개인가요? 펀드를 이제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15% 정도는 어떤 코스닥 기업이 갖고 있는 CB나 BW 이쪽을 채워야 되고요. 35% 정도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코스닥 기업의 상장사를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재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35%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기업들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지 모르겠는데 규모를 커지기 위해서 정부가 또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자산운용사한테는 30% 정도 지금 공모주죠. 이 신규 IPO 되는 종목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죠. 투자자들한테는 3천만 원 한도로 10%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의 소득공제 어디 가서 이거 못 찾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그림으로 나왔었을 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다 자산운용사들은 과연 뭐 어떤 종목들을 담겠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KRX 300 코스닥 150 편입 종목, 벤처기업 그렇게 세 가지 구조에서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이 한 20가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그 정도까지만 이게 떠먹여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찾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범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종목들과 그리고 낙폭 컸던 IT 기술 관련된 종목들 이쪽이 많이 포함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셔야죠. 한번 매매해볼 만한 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서서 중국 소비주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섹터는 여전히 여행 쪽이십니까? 여행, 항공 관련된 쪽도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와 함께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소비주의 가장 큰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컨텐츠주입니다. 컨텐츠. 네, 컨텐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주도 이제 조만간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장이 되면서 투명하고 구매력도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화유기 혹시 아십니까?
화요기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 이승기 주연의 예. 그렇죠. 예, 밝아지시네요. 네. 지금 판매된 금액만 하더라도 100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에 판매되는 거 외에 중국 쪽에도 정상적으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컨텐츠주에 대한 부각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나오고 있는 어떤 게임 관련된 쪽의 파노라든가 이런 쪽이 재개가 되고 어떤 제대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판매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된 쪽에 대한 주가나 기대감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판권을 갖고 있는 컨텐츠 업체들은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제는 서서히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될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보다는 예.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중에서 하나 이만큼, 그 중에서 하나 이만큼 해서 약간 섹터를 압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좋은 것보다 압축해서 똘똘한 걸로 수익률 챙기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도 선재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트레이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재트레이더님,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동성 높은 장세의 저항, 추격, 매매는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은 큰 그림 상에서의 흐름들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단, 저희는 이제 반등 매도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구간들 매도를 시작을 했었고요. 대신 매도로,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쪽으로 314.10까지를 열고요. 그 다음에 314.10부터 매도를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들 막아내기 시작을 해서 우선은 이 추세 상단부 넘어가지 않으면 우선 버텨보자. 그래서 313.50을 깨고 아래 구간들 갈 수 있는지를 보자. 너무 위쪽 올라치고 나서 내려오면 약수익하고 그냥 매매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작은 수익으로 마감을 해도 좋다. 대신 이 구간들 막아내고 난 아이들은 급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를 노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반등 시 매도 우위로 봐볼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는 우선 312 지수를 넘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313을 넘어가 있고요. 근데 왜 이 자리를 넘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냐? 얘네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스닥 장 개장하자마자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추세 저항들 굉장히 강하게 어제 저항을 받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달러도 오늘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급등해서 추세를 넘어가는 시도를 오전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턴들을 한번 보자면 독특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 같은 느낌들이죠. 아래 구간들 지지하고 급등, 갭에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자, 얘네들 보합 구간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상한 패턴이 있죠. 이 구간들 보합 구간에서 왠지 아래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고가도 저항을 받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하방으로 쏠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희는 싸우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반등 예상 저항 316까지도 최대한대로 좀 더 오늘 참더라도 오늘 반등한 애들은 매도 쪽으로 보고 한번 313 지수를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그게 깨진다면 좀 긴 패턴의 흐름들도 가져가 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뭐가 됐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매매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도 똑같은 관점으로 매도를 쳤다가 너무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약수익을 하고 끝낸 것처럼 오늘 또 보수적으로 대응은 안 했지만
기대치는 갖고 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말씀도 드리겠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추세 구간 중심 라인에 있습니다. 방향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아래 구간들 다시 테스트하면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윗 구간들 테스트해도 윗 구간 뚫을 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어디로 가든 걔네들은 방향성 뛸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지만 아직은 방향성에 좀 더 주목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수익 챙겨가시면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미국장은 좀 어려울까요? 그럼 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여전히 부합장들 조심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달러 강세 여부에 주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도 관점들 보고 있습니다. 반등 매도 위로요. 우선은 보수형 매매 관점이 필요한 시점은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이 아시아 시장 시작되면서부터 이 구간들 넘어가 보려고 노력하는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저희가 원하던 패턴들이죠. 저가에서 매수에 부하권 뛰다가 아래 구간까지 왔다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거. 근데 오늘은 오전 중에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 유럽장 내에서 지켜주고 미장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그림들이 나와줘야지 좋다. 그렇지 않다면 얘는 속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오전 중에 돌파 시도를 했다. 달러가 더 강세를 띄려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얘가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오늘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고 이 추세를 넘어간다면 시장은 달러 강세에 주목을 하게 돼 있겠죠. 자, 음봉에 한번 있었던 이 구간들 지지가 되고 돌파 시도를 한다. 물론 아랫자리도 꼬리가 많았기 때문에 윗자리도 꼬리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들 달러 강세 여부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쪽으로 매수 쪽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매도 쪽 눌림보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추세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이 아래 구간들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지지가 확실히 돼주고 추가적인 매수가 일어난다면 시장은 달러 강세에 주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간들 넘어갔기 때문에 잘 지지되고 큰 대추세까지 오늘 넘어가는지 막히는지 하루 이틀 정도를 더 보시면 달러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거다. 막혀서 밀려도 달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돌파에도 시장은 달러에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우선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까지를 또 받아낸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구간은 여전합니다. 1.22700 지지력의 1.23500까지를 추가적인 여분을 두면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지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이 추세 저항은 어제 약간 넘어갔었지만 저희가 얘네들 매도에 추가적인 매도 대기까지 하면서 우선은 매도 관점도 여전히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간도 잘 막아낸다면 추가적인 매도가 일어나겠죠. 63.50대까지 추가적인 여력들 두시고 반등 매도에 그다음에 62달러 추가적으로 미장까지 더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윗구간들 저항을 오늘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어제 이 구간들 보합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 아래를 쳤다는 거는 다시금 얘네들 추세를 낮춰놨다. 이 이야기겠죠. 자, 오늘 이 구간들 잘 막아내는지 굉장히 중요할 듯 보입니다. 달러 강세 여파에 주목해서 얘네들은 추세를 한번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반등 잘 막아낸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좀 지켜보다 하시고요. 지켜보다 하시고 아시아 유럽장 중반까지 1340달러 올라온다면 걔네들은 다시 재매도 보기 좋은 구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도 매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다렸다가 매도를 치시던지 아니면
지금 자체부터 반등 매도 여력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구간들이다. 그래서 우선은 추세를 지키고 있었던 아이들 하방 돌파가 있었다는 데 주목하시고요. 오늘 반등 매도 조건이 되는지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에 달러 추가적인 강세에 주목을 하겠다. 자,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디테일한 자리들 잡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이라면 오늘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흘려보내시고 이게 추가적인 달러 강세의 여파를 진짜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배팅을 하셔도 좋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윗구간에서 반등 매도를 노려가지고 끌고 왔기 때문에 오늘 급락도 저희한테는 해피한 거고요. 하지만 신규들은 이 아래 구간들 휩소가 아닌지 확인하고 매매하신 거 좋기 때문에 오늘 관망하시고 월요일부터 추가적인 하락세들 여전히 이어지고 국선장도 방향성을 보신 다음에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